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최근 광주 문화도시협의회 주최로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광주가 문화도시가 되려면 예술인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과 매출이 증진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이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짚어봅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문화도시협의회 주최로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이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당시 분위기와 함께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문화예술 쪽이에요. 이제 저희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화중심 도시 광주, 문화예술 도시로서 광주라는 이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가 열렸는데, 네. 거기에 그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발표문을 시작해서 정고필 전라도 지오그래픽 연구소장님의 그 지정토론, 그리고 패널로는 각 분야 그 전문가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포함한 6분 정도의 패널들이 모여서 그 참석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참석해서 문화도시에 대한 열기를 좀 높여주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새로운 단체장의 시정은 이 지자체별로 도시성을 무엇으로 우선 기반할 것인지 이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글로벌 사업 확장성의 경제성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자행한 이 광주의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로서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지정된 문화도시 광주라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아시아 중심도시의 허브라는 이런 큰 네이밍을 가지면서 문화도시, 예술도시로서의 고민이 이제는 실현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계에 큰 줄기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그리고 거기에 디테일이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이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발표문에서 문화시민의 긍지와 행복, 품격을 높이는 데 가치를 두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 중심 도시, 생활 속 문화 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 도시,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 산업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관광 도시 등을 전략적으로 그래서 익사이팅한 문화예술 관광 도시 광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발표는 7월 1일 첫 번째 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토론은 이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한 정고필 전라도 지오그래픽 연구소장의 그 집중적인 이야기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 소장님께서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 중심 도시가 갖는 슬로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네. 새로운 시대라는 게 그저 관행이나 옛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그래서 말로만 포장되고 뭐 요리조리 피해가는 시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도시가 되어야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두들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중앙에서는 뭐 1,000억대가 넘는 예술인 복지재단 지원이 우리 지역 예술 인력에게는 미비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광주가 문화도시가 되려면 예술인 복지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지 지원이나 예술인 창작 지원은 어떠한 시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그게 이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서 유통과 매출이 증진되어야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초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예술인 복지는 공공재 역할로서 사실은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에 못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강화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또 어떤 일부분에 보면은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구조, 그다음에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예총이나 미래총 이런 그 이원화된 구조에서 제3지대나 중립지대의 새로운 문화단체들이 신설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지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이원화된 지원 사업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에서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고 광주문화재단에서도 지원 사업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원화된 지원 사업을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시, 어떤 것은 재단이 아니라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한 통로를 가지고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돼야지만이 예술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걸 중복적으로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일원화되는 구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역시 네.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의 필요성이 절대적이군요. 네, 이게 이제 선순환, 그러니까 예술 자체도 계속 일방적인 지원의 그 틀을 벗어나서 순환되는 구조, 이 순환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술인 복지 정책이라든지 지원 사업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예술가하고 예술 단체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스템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복되거나 또는 분리되거나 소외되거나 아니면 미처 못 미치는 지점까지 다 해서 그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선순환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크게 짚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예술단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책임지는 자세, 이것도 사실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예술단체 관리 감독을 하고 최종 행정 결정권을 가진 그 시가 관망하는 자세가 결국에는 민간 예술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이런 과감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죠. 이 시민문화 향유, 예술 향유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예술이 가져다 주는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텐데 그래서 생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네. 어떤 신규 거점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활동해왔던 마을 공동체를 비롯해서 구 단위의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문화회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는데요. 네. 프린지가 지금 예전에는 한 곳에서만 도청이라든지 어떤 장소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메모드하게 이루어지고 며칠간에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프린지 사업이 공연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마을로 찾아가가지고 마을 활동가와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논의 테이블을 가지면서 마을이 가진 의제와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주 바람직한 형태의 축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 예로 마을별 유휴 공간을 아트벙커 이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논의 그리고 이미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점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복합 쇼핑몰과 노잼 도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선거 정치화된 이슈화된 쟁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동되었던 이 복합 쇼핑몰 때문에 계속 복합 쇼핑몰이니 노잼 도시라는 광주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여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노잼 도시 복합 쇼핑몰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왜 광주 밖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광주에서 없어서가 아니라 그 컨텐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화시키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동에 지금 휩쓸리고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경제부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명된 부시장마저도 복합 쇼핑몰 유치를 첫 번째 사업이라고 발표한 것은 정말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정치적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